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들어온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1일 동안 계속되어 온 대우조선 하청 노조가 벌여왔던 불법 점거 파업, 이것이 극적으로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가 막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협상을 벌이는 쪽은 양쪽이 이렇게 노조와 이제 사용자 측이 있는데, 노조는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 말이 매우 깁니다만 아무튼 거제, 통영, 고성 지역에 있는 그 대우조선의 협력사들, 그곳에 있는 노조의 모임, 이제 이것이 노조 측을 대변하는 협상 주체가 되겠습니다. 민노총, 금속노조, 하청노조. 복잡하군요.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대우조선 협력사 협의회 이렇게 됩니다. 협력사 협의회와 하청노조,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임금 인상, 협력사별로 최저선이 4%, 최고가 7%, 이익이 좀 나는 회사는 7%까지 올려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회사라 하더라도 최저는 4% 정도. 그래서 평균 4.5% 임금 인상, 이렇게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마지막까지 씨름을 벌이고 있었던 민형사상 책임 문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제기 문제, 고용 승계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타결됐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막판까지 아주 숨가쁘게 대우조선 이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파업은 계속돼 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그 어떤 변곡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말이 있자 관련 부처에서도 숨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불법 점거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상공으로 경찰 헬리콥터가 배회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점거 농성을 벌인 그 옥포 조선소 제1도크는 규모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도크가 되겠습니다. 51일 동안 파업으로 약 8천억 손실이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천억 손실, 어떤 매체는 7천억 손실 이렇게도 하는데, 그 8천억 손실과 그 여파를 따지면은 아마 더 막대한 손해가 추계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으로 벌인 쟁의는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악순환고리가 되고 있는 건데요. 가령 그 노조가 파업 신고를 정식으로 내고 그 파업 신고서 내용대로 단체 행동을 한다면 그건 좋습니다.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파업을 벌일 수가 있고, 그것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노사 협상을 계속하다가 그것이 결렬됐을 경우에 당국에도 신고하고 사용자 측에도 신고하고 그리고 파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의례 불법 파업을 벌이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고, 그 불법 파업 끝에 반드시 또 보상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점거 농성 51일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 교훈으로 새겨야 될 것은, 가령 서울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 시위를 벌이겠다 했을 때 편도 1차선만 가령 시위를 하겠다 하면은 그 1차선을 벗어나는 노조원에게는 경찰이 가차없이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고된 시간을 어겼거나 신고된 지역을 벗어났거나 이런 경우에 그것은 바로 불법이 돼야 되고 이런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이 있으면 안 된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불법 파업 시위의 주모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대승적 차원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협상이 타결됐는데 이 마당에 또 나중에 형사상 책임을 묻고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해서 구속 수감되고 그럴 거 뭐 있어.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그랬나. 다 노조를 대표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 된 거지.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온정주의로 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 불법 파업을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법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보상이 없다. 이거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불법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주모자를 형사처벌한다. 덧붙여서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불법 쟁의를 벌였을 경우에 가령 이렇게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5년간, 향후 3년간, 5년간 우호적인 노사 협상은 없다. 임금은 자동으로 동결된다. 이것을 그냥 법으로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노조와 노조 대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정해준 절차에 따라서 그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해 회사와 협상을 해 나가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돼야만 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파산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는 일면 우측 상단 기사로 산업은행, 대우조선 파산 검토, 지금까지 10조 원이 넘는 돈이 대우조선에는 그동안 수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들을 못 차리고 툭 하면은 파업, 그것도 불법적인 그런 쟁의를 전 국민을 걱정시키면서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초입에 제가 7천억에서 8천억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생된 손실 누가 메꾸는 겁니까? 누가 메꿔야 되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메꿉니까? 절대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손실이 발생하게 한 그 원인 제공자가 손실을 메꿔야 합니다. 따라서 대우조선과 대우조선 하청 협력사들의 노조원들이 이 8천억 손실, 민노총 차원에서 또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손실이 발생하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가 이 손실은 보전해야 한다.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긴급뉴스 일단은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51일에 걸친 불법 점거 농성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곧 그 옥포조선더 제1도크 점거도 풀고, 그 다음에 그 가로 세로 1m짜리 철창 안에 갇혀 있었던 그 노조 간부도 곧 그것을 풀고 병원으로 갈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